대통령 후보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조사 결과 많이들 요즘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언론의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김창룡 인제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박근혜 대통령 임기 좀 한참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 발표되면 박 대통령 기분 참 나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긴 하는데 이런 조사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는 것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예, 저는 이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는 현 시점에서 예. 한마디로 뉴스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뉴스 가치가 없다. 예, 뉴스 가치가 없는데도 이렇게 지난주도 보도하고 이번주도 보도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보도하는 이유는 네. 언론기관에서 흥미 위주로 국민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보도하거나 아니면 특정 후보 띄우기를 하는 정도 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예. 뉴스가 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네. 우선 정보적 가치가 있거나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거나 혹은 공익적 가치를 내포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네. 현재는 보도해서는 안 되는 그런 뉴스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어떤 정보라는 측면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를테면 박원순 시장이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가 1위였는데 떨어졌다. 뭐 이런 식의 제목들이 달린 기사들이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뭐 어떤 현재 흐름 같은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여론조사 기관이나 이것을 보도하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1위와 2위의 순서가 바뀌거나 이럴 때는 새로운 뉴스라는 관점에서 보도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것이야말로 독자와 국민을 속이는 엉터리 보도의 전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엉터리 보도입니까? 예. 예. 왜 엉터리 보도라고 하느냐면 네. 이 뉴스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하지가 않다. 예. 왜죠? 왜 그러냐면 우선 제목부터 등 위에 초점을 두고 1, 2위가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네. 언론에서 1등, 2등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데 왜냐하면 네. 그 뉴스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보면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가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 오차 범위 수치를 무시하고 1등, 2등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아하. 이 여론조사 기관의 잘못이 아니라 언론사의 잘못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예. 이 보도를 보면 네. 1위 이 김무성 대표와 2위 이 박원순 시장 간 격차는 2.1%포인트였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뉴스 끝부분에 보면 여론조사기관에서 밝힌 오차 범위는 표본 오차는 95%로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다.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 4.4%의 수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1, 2위 차이가 2.1%라면 오차 범위 내 4.4%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아무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인데 아하.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1, 2등이 바뀌었다. 이런 것은 바로 엉터리 보도라는 거죠. 아하. 그런데 사실 오차 범위는 얼마다 이런 거는 사실 기사에 항상 맨 끝에 나와 있고 1등은 누구고 2등은 누구다 이게 사실 리드라고 하죠. 첫 문장에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읽는 사람들도 이게 엉터리 보도다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론조사 보도는 지금 많은 선진국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있지만 자칫 이 국민을 현혹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치로 1등, 2등, 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내기 때문에 자칫하면 국민들을 오판하도록 할 위험이 있어서 이 여론조사를 선진국에서는 아직도 일종의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국의 BBC 방송사 같은 경우는 네. 아예 여론조사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죠? 보도 시에 조심해야 할 여론조사 보도 내용에 보면 네. 여론조사 보도 순위를 가지고 뉴스의 제목으로 뽑지 말라. 또 그 자체로 뉴스 여론조사 기관 결과 그 자체를 가지고 기사화하지 말라. 그리고 오차 범위 내의 수치는
순위의 의미를 두지 말라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에 그럼요. 있네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여론조사 맹신에서 벗어나서 이제 여론조사를 보도할 때는 여론조사기관이나 조사 시기, 표본 집단 추출 방식 이렇게 7가지 기본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것은 여론조사라는 것이 아직도 과학으로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7가지 정보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라. 그래서 하는 것인데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 여론조사 보도에 관한 아주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죠. 예, 아까 사용하신 표현 가운데 여론조사 같은 경우 언론선진국에서는 과학이 아니라 일종의 과학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그냥 뭐 사실이다, 팩트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팩트다 이런 건 여기에 저는 수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관은 수치로 여론을 조사해내는 그런 전문기관인데요. 네. 그 수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이 저널리즘의 영역, 그러니까 언론기관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 무의미한 수치의 등수까지 부여해서 크게 보도하는 것은 언론사의 잘못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예. 예, 언론사의 보도를 믿는 국민에 대한 저는 정직한 서비스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아직은 먼 이야기고 이보다는 더 중요한 사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보도가 지금 무슨 민생이나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언론기관에 되묻고 싶어요. 아하. 왜냐하면 여론은 계속 변할 것이고 지금의 지지도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수치가 될 텐데 네. 내년도 지금도 대선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선거 자체가 없잖아요, 내년에. 네. 예. 뉴스 가치가 없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흥미 위주일까요? 저는 2가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대통령 여권에서는 누가 주자군에 들어가는지 아직도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고 그렇죠. 야권은 이미 두드러진 몇 명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여권에서 한 명을 계속 부각을 시켜서 1, 2등 주고받거니 계속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대선 주자로서 여권에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정치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도된 보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요? 그럼 김무성 대표에게 유리한 방식의 보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허. 그렇군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대책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다음 주도 이런 보도가 또 나올 텐데요. 네. 저는 몰라서 이런 식으로 보도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알고도 특정 후보를 유력한 대선 주자 후보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일부 언론사의 의도나 욕망이 들어간 저는 정치적 뉴스라고 판단하는데요. 네. 대안이라면 이제 독자나 청취자 이런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을 무시하든가 아니면 언론사 홈페이지에 시점도 그렇고 현재는 제발 이런 지지도 조사 그만하라 이런 의미를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원래 이 세월호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 재난 보도 준칙 잘하자 이래가 쓰고 2014년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제발 여론조사 보도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기본 원칙을 지키는 그런 보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용자의 현명한 그 뉴스 소비 행태부터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김창룡 인제대 교수였습니다.